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11월 1일입니다.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그 이유는 문다혜 씨 전 남편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신분이 이제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었는데요. 전주지검 형사 3부가 방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혜 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오늘 검찰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고요. 검찰에 밝힌 그 불출석 이유는 말 그대로 참고인이다. 참고인은 뭐 출석 의무가 없죠. 피의자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다혜 씨의 검찰 조사 부릉은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검찰은 다혜 씨 주거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그다음에 변호인하고 소환 일자를 조율해 왔었는데 다혜 씨가 어쨌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다혜 씨 입장에서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생각은 다를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전 남편의 채용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다혜 씨의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피의자로 적시까지 된 상황에서 딸인 다혜 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거,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과 비판이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뭔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변호사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 것은 맞죠. 맞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안에 있어서 다혜 씨라는 존재가 이 사건의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혹시 또 혐의가 인정되면 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어떤 경우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채용이죠. 이 채용에 있어서 불법성이 인정되고 그 불법성에 관여한 지점이 만약에 이 수사 결과에서 나온다면, 거기서 나온다면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지점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고인 조사에 응하는 게 오히려 법리적으로는 좀 더 맞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다가 어떤 관련성이 등장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돼서 피의자 전환이 돼서 소환이 오면 그때는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결백하다 생각한다면 그저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백하다면 나가서 그 결백하다는 얘기를 갖다 검찰을 설득하면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문다혜 씨는 기본적으로 이 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한 대로 참고인 신분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아버지죠. 거기에 대해서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더 이상 밝힐 게 없다. 전 남편인 서모 씨도 묵비권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에는 이제 재판장에 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증언들은 재판에 가서 하겠다. 어차피 검찰은 여기를 기소를 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